네, 안녕하세요. ESM입니다. 항상 구독과 좋아요는 저한테 힘이 많이 되고요. 소중한 시간을 쪼개서 광고 한 편씩이라도 끝까지 봐주시면 정말 깊이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 영상의 속도가 마음에 들지 않으신 분들은 하단이나 상단에 속도 조정기가 있으니 잘 참고하셨으면. 네, 오늘의 주제는 어떻게 보면 세금에 대해서 조금 더 유리한 조건으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하고요. 저는 참고로 세금에 대해서 탈세를 유도하기 위한 그런 형태로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하라는 메시지로 드리는 건 아니기 때문에 절대로 오해하시지 마시고, 그리고 두 번째로는 하시더라도 나중에 대한 리스크는 본인이 직접 감내하셔야 된다는 점을 꼭 기억을 해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현재 세금에 대해서 우리가 관심을 많이 갖게 된 배경은 7월 22일자에 나왔던 가산자산 과세 때문에 그러한 것인데요. 7월 22일자 기준으로 기타 소득세에 대한 언급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이번 형태로 인해서 과연 시행령이 언제 나올 것이냐에 대해서 이제 초점이 맞춰지고 있고요. 대략적으로 단계별 소요 시간을 보게 되면 못해도 시행령 자체가 2개월에서 3개월 정도는 걸린다는 걸 아실 수가 있게 되겠고요. 이제 이 프로세스가 지나게 되면 본격적으로 입법안에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그럼 9월에서 10월 달에 있는 그 입법안에서 이 내용이 통과가 되냐 아니냐도 좀 봐야 되겠죠. 일단은요. 만약에 통과가 안 되었었을 때는 우리한테는 일단 시간적 여력이 조금 더 생긴다라고 볼 수는 있게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가장 합법적으로 세금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 있을까요? 당연히 가장 쉬운 방법 중에 하나가 증여라는 시스템이 있습니다. 네, 증여에 대해서 간략하게 한번 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배우자 같은 경우에는 6억 원까지 되고요. 그리고 내 자녀 같은 경우에는 5천만 원까지 됩니다. 근데 내 자녀가 미성년자일 경우에는 2천만 원 정도가 되고요. 그리고 직계 존속 5천만 원, 6천 이내에 혈족 및 사촌 이내의 친척일 경우에는 1천만 원까지 증여세가 면제되는 형태라고 볼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현재 증여세 과세 표준화는 1억 원 이하 10%, 5억 원 이상 20%, 10억 원 이하 30%, 그리고 30억 원 이상 40, 30억 원 초과 50%로 되어져 있으며 전 세계에서 증여 부분이 가장 높은 세율을 적용하고 있다는 점도 기억을 해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쭉쭉 내려서 보게 되면 그렇다라고 하면 언제 증여를 하는 게 바람직할 것이냐라고 보면 아무래도 여기에서도 합법적인 부분이에요. 가족한테 증여하는 방법으로 해서 비과세를 최대한 늘려놓고, 그리고 증여할 게 있으면 보험을 통해서 또는 매월 자녀에게 42만 원씩 증여를 해서 그렇게 해라고 그렇게 되어져 있는데요. 이거는 이제 우리와 좀 별개이고 그냥 어차피 본 김에 그냥 알려드리는 차원으로 이렇게 또 설명을 드렸습니다. 아무쪼록 우리는 인적에 대한 증여 시스템을 최대한 활용을 해보자 라는 메시지를 저는 드리고 싶고요. 그렇다면 과거에는 어떤 탈세적 방법으로 증여를 했는지 한번 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보게 되면 최근 국내 자산가들의 불법 증여 상속 사례를 보시게 되면 온라인 게임 캐릭터, 장기간 수억 원 규모의 아이템을 사들여서 어떻게 보면 그 P2P 거래랑 비슷한 거죠. 서로 맞교환을 통해 가지고 감시망을 회피하는 형태로 주었다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걸 확인하기에는 상당히 어렵죠. 그리고 두 번째로는 성능 좋은 채굴기를 엄청나게 대량으로 구매한 뒤에
그걸 자녀에게 증여하는 형태로 했다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편법이 나왔던 이유는 이제 그대로 코인을 증여를 했었을 때 걸렸기 때문에 아무래도 채굴기를 통째로 사서 이제 거기서 계속 돈이 나오는 거를 네가 좀 사용을 해라 라는 형태로 주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부모 명의 카드로 통해 가지고 어떻게 했냐면 생활비 부분 그리고 대출 상환으로 일부 쓰는 형태로 해서 편법이 좀 있었다. 그리고 장기간 소액으로 계속 소비를 하다 보니까 카드 소비를 하다 보니까 감시망을 피해갈 수 있었다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금 같은 경우도 금의 자녀에게 10년 단위로 증여를 해서 국세청 조사 단위가 통상 10년이면 소멸이 되기 때문에 그거를 악용화시켰다라고 볼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근데 여기서 제일 궁금한 건 무엇이냐면 일단 사 모았다라는 증거의 기록이 10년이 지워지는 있기 때문에 우리가 매도한 시점으로 기록이 냈던 거를 소멸을 시킬 수는 없다라는 점을 알고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말 나온 김에 엄마 카드를 써서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가계 부담률을 좀 낮추는 형태로 생활비 형태로 쓰는 게 과연 안 걸릴 것이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는데요. 이게 학원비, 학비를 주기적으로 결제했었을 때 증여 의심 사례로 집중 조사 대상이 됩니다. 그리고 카드 사용액이 월 500 이상이거나 고급 자동차 부모 카드로 구매한 경우에도 적발되기가 쉽다. 그러니까 쓸 거면 이렇게 멍청하게 쓰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냥 순수하게 마트 가서 구매를 하는 형태로 쓰면은 걸리지가 않는데요. 이렇게 뭐 학비, 운영비, 학원비 이런 것까지 하면은 당연히 걸리죠. 네. 당연히 걸릴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뭐 자기 할아버지가 자기한테는 아빠가 되겠죠. 손자가 있으니까. 그러면 당연히 학원비를 긁고 이 사람한테는 이미 자식이 벌써 나이가 커서 사회인인데 앞뒤가 안 맞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측면으로 좀 보았을 때 그러고 이런 카드도 생활비로만 쓰신다고 하면 편법적인 부분이라고 볼 수도 있게 되겠는데요. 보게 되면은 자 만약에 부산과 그리고 서울이 있습니다. 아니 수원이 있다고 해요. 근데 엄마 집이 부산이야. 근데 내 집은 수원이라고 칩시다. 근데 카드를 빌려서 수원을 막 긁어. 마트 같은 것을 쓴다라고 칩시다. 그러면 이것도 걸리는 거예요. 이것도 약간 멍청한 짓이겠죠. 만약에 쓸 거라고 하면 어떻게 하냐면 그 몇십만 원이라도 좀 세이브를 하려고 한다고 하면은 같은 집에서 이게 좋은 걸 가르쳐 주는 게인지 제가 욕먹을 짓인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도덕적인 관점으로 하면 전 나쁜 거일 수도 있지만 여러분들을 위해서 이야기를 드리는 바입니다. 집이 가까우면 걸릴 만한 그런 요소가 없고 학원비나 뭐 학교 그리고 약간 이게 걸릴 만한 요소에 대한 그런 부분만 배제하고 쓴다라고 하면 큰 문제는 또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뭐 카드론 절대 안 되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또 어떤 형태로 볼 수 있냐면 현금으로 인출할 때도 100만원 이상 넘어가면 안 됩니다. 일단 100만원 이상 넘어가는 순간 바로 국세청한테 기록이 남겨집니다. 요새 최소 그 기록 남기는 것도 100만원까지 낮아졌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쪼개기 식으로 현금을 해도 어차피 합계정산으로 해가지고 또 걸리기 때문에 문제가 되고 FTX 이상감지 거래 시스템으로 인해서 또 걸리게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에 대한 측면은 내가 생활비를 쓴다라고 해도 연봉이 매우 낮는데 먹는 거가 오히려 크면 입출입 관리 시스템 부분에 있어서 걸리게 됩니다. 또 소득 입출입 관리 시스템 내가 월급을 얼마 받았는데 나간 돈이 얼마인데 안 맞으면 블랙리스트에 퉁 띄웁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런 측면도 고려를 하셔야 된다라는 거. 그러니까 조금 더 깊게 보셔야 된다라는 점을 말씀을 드리는 바입니다. 네, 여기까지 해서 과거에 이런 형태에 대한 패턴이 좀 있었다라는 점을 알고 계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만약에 구독자 여러분들이 되게 머리를 많이 써서 최대한 세금을 내려고 하지 않는다고 하면 1차원적으로 보지 마시고 다차원적으로 생각을 해 보셔야 되고요. 그리고 하더라도 한 번 더 꼬아서 3번, 4번 꼬아서 한 번 더 생각을 해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여지가 한 끗이라도 없어야지만 나중에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만약에 기타 소득세 세금을 냈다고 칩시다. 그러면 어떠한 문제점이 발생하냐면 냈어요. 걸리지 않았네. 이렇게 여유롭게 보시면 안 됩니다. 하고 난 뒤에 5년 동안 유예기간을 둬서 감사가 지난 뒤에 국세청도 감사를 받거든요. 그러면 감사원을 통해 가지고 서류 장표를 다 봅니다. 봐요. 근데 만약에 5년 동안 문제가 발생했다. 그럼 추징금이 또 내라고 또 우편에 실그머니 꽂고 나갑니다. 그러니까 당장 뭐 10월 달에 해가지고 뭐 기타 소득세를 냈다. 근데 또 문제가 발생을 하면 추징금이 또 나올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 안심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거 내고 땡처리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 더 이상 보지 않겠네? 이렇게 보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꿀팁은 무엇이냐면 세무사를 쓰게 되면 세무사 부분에 대한 비용 처리를 해줍니다. 네, 그래서 이번에 소득세 낼 때도 좀 비용 처리 부분을 일부 처리할 수 있는 가능성도 존재를 합니다. 네, 그 뒷받침에 대한 근거는 코인을 무형자산으로 보기 때문에 약간의 비용적인 측면을 반영을 시켜줄 수 있는 가능성이 남아져 있기 때문이고, 시행령이 나와주면 제가 얘기했던 부분이 일부 틀릴 수도 있고 일부는 맞을 수도 있기 때문에 미리 그냥 알려드리는 차원에서 맛보기 형태로 이제 설명을 드렸던 부분이고, 시행령이 나오면 그 시행령을 통해 가지고 제가 한 번 더 해석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해당 자료를 보시게 되면요, 여기에서도 필요경비 의제라는 내용란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기타 소득의 필요경비의 사업소득에 대한 필요경비와 같이 총수익 금액을 얻기 위해서 지출한 비용을 인정해 주는 것이 원칙이나 별개 법에 열거한 일정한 기타 소득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60% 또는 80% 상당하는 금액을 실제 지출하지 않았더라도 필요 경비로 인정해 주고 있다 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즉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필요 경비 부분에 대해서 일부 또 처리할 수 있는 가능성이 일단 남아져 있다. 물론 시행령이 나와 봐야지 더 명확하다라는 점을 알 수가 있게 되겠고요. 오늘의 준비했던 내용들은 거의 대부분 여러분들한테 최대한 생각하는 힘을 키워드리고자 해서 시행령 나오기 전에 한 번쯤 대충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정리를 드리는 바이고요.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분명히 이런 생각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계실 겁니다. 나는 P2P 형태로 인해서 USB로 거래를 하든지 또는 OTC로 해가지고 거래를 해서 이런 거를 좀 피해 나가 봐야 되겠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 해당 상대방이 범죄자인지 아니면 상당히 양아치인지 깡패인지 그걸 아무도 모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한테 오히려 피해를 줄 수도 있는 가능성도 존재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거는 모르는 거고, OTC 같은 경우에는 신뢰도가 높은 OTC가 아닌 경우에는 상당히 피해를 볼 수 있는 가능성도 존재를 하기 때문에 그것을 결코 추천하진 않는다 라고 설명을 드리는 바입니다. 그러면 할 수 있는 유일한 또 다른 루트가 있는데, 그냥 듣고 잊으세요. 제가 뭐 이거를 조장하거나 그러진 않습니다. 네, 듣고 그냥 잊으세요. 그냥 이런 게 있구나
라는 형태로 저를 또 이상하게 또 몰아가시지 마시고요. 일단은 해외 쪽에 대한 비트코인 ATM기가 있는 쪽에 있는 나라와 세율 구간을 한번 봅니다. 일단 세율 구간을 한번 보고요. 구간표를 보고 ATM기에서 나올 수 있는 비트코인 ATM기에 대한 수수료까지도 고려를 해서 그쪽으로 여행을 떠나게 됩니다. 그래서 여행을 떠난 뒤에 어떻게 하냐? 거기에서 출금을 해서 어떻게 하냐면 다른 물건을 삽니다. 네, 귀가품을 사서 나중에 공항에 들어올 때 이제 공항에 통관 절차에 있어서 걸리시지 않으셔야 되겠죠. 네. 그렇기 때문에 입출입 관리 부분에 대한 통관 절차에 걸리시지만 않으신다라고 하면은 나쁘지 않을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어떤 블로그 쪽에서 세관 신고에 대한 후기를 올려주신 내용이 있는데요. 그냥 이것도 그냥 이런 게 있는가 보다 라고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걸 하세요 이런 이야기가 아니에요. 절대로 오해하시지는 마셨으면 좋겠고요. 신혼부부 많이 탄 비행기를 타면 안 걸린다, 이거 어느 정도 사실이다. 왜냐면 많이 인파가 많으니까 좀 그런 거에 대해서 선택과 집중으로 이제 일부만 확인만 하는 절차로 갈 수 있죠. 근데 이게 명백한 도덕적 행위로 보면 탈세가 맞습니다. 그리고 상품 가격 $1000가 안 넘으면 안 잡는다. 이것도 복불복이라는 소리죠. 네. 그래서 명품백 아닌 인상 피라미드급이라서 그냥 넘어가는 경우도 많다라는 후기가 있고 그렇다라는 걸 또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복불복이에요. 그리고 1인당 연사한도 $600, 원칙적으로 합산이 안 되지만 유도리 있게 봐주는 느낌이다. 내 이름으로 구매했지만 화장품, 선글라스 같은 건 누가 봐도 엄마가 쓸 물품이기 때문에 합산 인정해 주는 것 같다. 다만 물건 하나가 $600가 넘는 경우는 절대 안 된다 라는 거. 그래서 여기에 이제 세관 신고에 대한 리스트를 보게 되면은 대략 저는 해외를 자주 나가는 사람이 아니다 보니까 대략적으로 보면 가격대가 한 20% 정도 내는 걸로 알고 있는데 자세히 아시는 분들은 댓글로 남겨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제가 여기에서 드리고 싶은 메시지는 무엇일까요? 네, 그냥 한 번만 듣고 넘어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굳이 언급은 안 하겠습니다. 예, 굳이 언급은 안 할게요. 네, 이런 걸로 해가지고 하면은 그나마 좀 하지 않을까 싶은데 유도리 있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꼭 기준품이 저것만 있는 게 아니죠. 네, 요런 것도 있다라는 점을 또 알려드리는 바입니다. 돌이네. 그러면 그냥 해변가 가서 그냥 돌 이뻐서 가지고 왔어요. 이런 개드립을 과연 세관 측에서 받아줄지 모르겠지만 그냥 웃자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런 게 있구나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준비를 해 보았는데요. 정말 비트코인이 이때 박상계의 난으로 인해서 우리가 엄청나게 고생을 많이 했는데 여기에서 세금을 뗀다라고 하니까 마음이 억장이 무너지는 건 다들 마찬가지라고 볼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괜히 어떻게 보면 탈세를 좀 해보고 싶고 그렇게 또 마음이 쏠리시는 분들도 분명히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최대한 합법적으로 또는 편법적으로 하시는 게 바람직한 것이지 법을 피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가지고 하는 게 맞는 것이지 이걸 불법화하는 걸 당연시 하는 거는 결코 나중에 여러분들이 언젠가는 추징될 수 있는 가능성이 열려져 있다는 것을 꼭 기억을 해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이유는 이 법을 만든다라는 거는 새로운 TF팀을 만들던지 또는 새로운 그런 거를 만들어낼 것입니다. 앞서
2020년도 6월 11일자에 나왔던 내용인데요. 이번 정부에서 부채가 대략적으로 1000조가 넘을 것으로 보여진다고 했습니다. 앞으로 2년 뒤에. 그러면 당연히 국세청은 국가에 대한 가계에 빵꾸가 나지 않기 위해서 돈이 나올 수 있는 거를 다 쑤시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2020년도 때 국가 공무원 충원 계획을 보게 되면 총 2만 명 정도가 되는데 중앙 부처 부분에 있어서 이런 형태로 뽑고 나머지 외쪽으로 세무 공무원 추이도 꽤 많이 뽑습니다. 대략 한 1000명 정도 더 충원을 할 것이다 라는 계획안이 나왔기 때문에 그것도 그 인력이 만약에 들어가게 되면 상당히 새로운 부서 쪽으로 많이 배정을 받을 것으로 보여지고 최대한 세금 추진 쪽에 대한 지원 부서 쪽으로 많이 배정을 받을 확률이 매우 높다라는 걸 유추해 볼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저런 어려운 부분이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더욱더욱 정부는 많이 걷어가려고 할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추천드리는 바는 증여, 이거 합법적이니까 증여 부분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내가 있고요, 그리고 아내가 있습니다. 그리고 내 위에 부모가 있죠. 부모 2분, 네, 부모. 그리고 내 밑에 자식이 있습니다. 자녀 많을수록 좋죠. 네, 자녀 통상 지금 1명 넘으니까 1명이라고 칩시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 계정이 총 4개가 되겠죠. 그럼 계정 4개에다가 풀로 맞춰 놓습니다. 세팅을. 아까 보여드렸다시피 풀로 이렇게 맞춰 놓습니다. 풀로 맞춰 놓고 어떻게 하냐면 이 상태에서 계정이 생겼으면 여기부터 이제 편법입니다. 이 계정에 대한 가입을 다 시켜놔요. 직접적으로 가입을 시켜놓은 뒤에 그 뒤에 비밀번호는 내가 지정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내 계정 안에서 많이 올랐을 때 이제 분산화를 시켜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이렇게 분산화를 시키고 여기에서 비밀번호는 내가 관리하고 인적 정보는 다 우리 가족으로 해놓고 이 방법밖에 없습니다. 유일한 방법. 그리고 여기에서 나왔던 이렇게 풀로 맞춰 놓고서도 남았다. 그러면 이거는 모수가 이미 나눠놨기 때문에 한도치만 챙겨놓고 나눠놨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이 한도를 조금 더 많이 올라서 진짜 막 비트코인 많이 올라서 만약 한다 라고 하면은 어떻게 하냐 라는 거에 대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대충 구간대가 기타 속세가 22%니까 한 요 정도까지는 누진 공제가 없으니 1억 원 초과하지 않는 선에서 10% 내는 걸로 이렇게 땡 처리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못해도 아내한테 내가 만약에 수익이 뭐 10억 원이 났다고 합니다. 그럼 7억 원 정도를 보내고 그 뒤에 어떻게 하냐면 자녀 공제가 5천만 원이었다고 하니까 5천만 원 정도에 대한 또 추가적으로 어떻게 하냐면 그 5천만 원에 1억 원 이하는 10%니까 거기다 그냥 1억 5천을 주는 거예요. 그렇게 주면 안 되겠다. 1억 원 정도를 딱 주는 거예요. 1억 원 이하니까. 또 10%, 5천이니까 500만 원 내고 싸잖아요, 일단. 그리고 또 자녀 한 분이 더 있으면 그렇게 해서 처리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머지 거는 이제 비속은 좀 적으니까 이것도 유두리 있게 이렇게 해가지고 하시면 좀 낫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면 거의 뭐 정말 수익이 뭐 100배가 나지 않는 이상은 거의 이번 펌핑이 나왔을 때 거의 맥스치는 10억 원 정도 위아래 정도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거를 이렇게 하면은 되지 않을까. 그리고 비밀번호는 약간 얌생해지긴 하지만 내 아내한테 내 아내 개인 정보 넣고 자녀 개인 정보 넣고 계정 다 만들어 놓고 증여 신고하고 한 다음에 비밀번호는 내가 관리하는. 네, 죄송합니다 여러분. 네. 아무튼 이 방법이 최선이다. 만약 시행령이 나오게 되면 그 시행령 보고
한 번 더 연구를 해서 알려드리는 것이고요. 이번에는 조금 일찍 맛보기 형태로 이런 형태로 하는 게 낫지 않겠냐라는 바입니다. 저는 합법을 상당히 중시하는 사람이니까 웬만하면 합법적으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준비를 했고요. 항상 여러분들한테 힘이 되고 도움이 되는 예스맨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마치도록 할게요.